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교전에 이란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하고 달러와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셀 코리아 행보가 거셌는데요. 3시 이후 잠시나마 전해진 휴전 소식에 하락폭은 다소 축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힘을 쓰지 못했죠. 네, 시총 상위 10위권 내 종목들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최근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스퀘어와 장중 낙폭을 축소하며 올라온 에코프로와 HLB만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변동성이 커진 하루였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10년 만에 슈퍼 호황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선주가 슈퍼 호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주가는 9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K조선 2025년까지 실적 개선입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수요 둔화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국내 주요 조선사는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를 해서 지난해 적자를 딛고 2025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 강화와 또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요 둔화도 충분하게 대비가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 조선주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네, 3분기 연속 흑자 전망의 삼성중공업이 1% 강세를 보였고요.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진 HD현대중공업이 2%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HD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대부분 조선주들도 약세장 속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조선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살펴볼까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K배터리 3중고입니다. 국내 대표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보급 속도 조절, 중국의 배터리 과잉 생산, 리튬 가격 급락의 3중고가 밸류체인 하단의 양극재부터 타격이 시작이 돼서 셀 업체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2차 전지주가 그 우려를 그대로 반영을 했죠. 네,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에코프로 그룹주가 동반 하락 출발했지만 에코프로는 장 막판 올라오면서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1% 약세로 장 초반보단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웸, LNF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 셀 업체인 LG엔솔, 삼성 SDI도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기대보다 우려가 쌓이고 있는 2차 전지주,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경계감 가지고 탄력적인 대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조선과 2차 전지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에코프로와 삼성 SDI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K조선 2025년까지 실적 개선입니다. 자, 10년 만에 슈퍼 호황이다라고 불리고 있는 조선주가 지금 주가는 시장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주주들에게는 실망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데 글로벌 선박 발주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일각에서는 수주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가 부진한 원인을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치 지금은 조금 낮춰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조선주의 실적은 굉장히 앞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원래 이제 조선주라고 한다면 수주 산업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수주가 좀 많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 주가 좀 많이 뜨는 그러한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작년까지 일단 아쉬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수주는 작년까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만, 문제는 수주가 아니라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의 어떤 M&A라든지 하는 부분의 지각 변동이 약간 시장의 리스크로 일단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못 올랐다가 이번에는 이제 수주가 꺾이는 부분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주가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에 이제 좀 알짜 수주 자체는 우리 조선주들이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감안해서 보자면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티어 종목군으로 일단 잡아놓으시고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주에 기대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글로벌 신규 수주가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뭐 고선가에 수주한 선박 인도로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은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3분기에 이제 실적 모멘텀을 발판으로 다시 한번 좀 주가의 본격 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뭐 시장 상황을 고려치만 않는다면은 조선주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조선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저가 수주라는 거거든요. 이 물량을 지금 떨어내고 앞으로 수년간의 흑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예를 들면은 삼성중공업, HD, 현대, 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까지 동시에 어떤 그 분기 흑자를 내게 되는데요. 11년 만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좋게 마무리가 좀 되고 시장만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좀 성과 자체가 내년 2024년이죠. 성과가 오늘 2021년 하반기부터 수주한 배를 건조를 했기 때문에 다 건조를 다 2021년 하반기 때부터 매수한 수준 그 선박들 다 건조를 했기 때문에 이익폭이 앞으로 내년에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흑자 전환 이후에 그 추가적으로 조선 3사가 적자를 낼 가능성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권에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만약에 현금을 들고 있다면 저는 좀 과거의 경험칙, 제가 뭐 대형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이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는 분기 단위로 해서 분할해서 좀 매수해서 좀 들어간다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할 매수를 분기 단위로 나눠서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025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을 보면 강준혁 대표께서는 전부 다 스탑 사인 주셨고, 곽영훈 대표께서는 지금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그래도 이제 5일선이 좀 위로 방향을 틀었고,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1.5% 강세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서 먼저 스탑 사인 주셨잖아요. 지금 뭐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사실 여기서 다 지금 스탑 사인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번 주였나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불안하면은 종목군들에게 보통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든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양대 종목들 모두 일단 스탑을 일단 드렸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까지 조선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 안에서 그걸 이제 대부분 다 알 것 같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시장 안에서 어떤 매수를 끌어들일 만큼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일단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 자체가 예전에는 러시아에서의 어떤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세빙선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던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 자체도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빙선이라든지 하는 부분,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약간 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굳이 삼성중공업을 매수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은 매도 스탑 의견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첫 번째로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고 좀 사인을 주신 만큼 사실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는데 굳이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곽영훈 대표께서는 지금 고 사인을 주셨거든요. 어떤 네. 이유 있을까요? 저도 아까 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분기 단위로 이제 끊어서 우리가 현금을 좀 활용을 해서 좀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투자 포인트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연속 흑자 전환이 흑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불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해양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뭐 해양과 상선 모두 이제 호실적인 기록이 되는 상태에서 이번이 저점일지 그 다음이 저점일지는 사실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최근에 기관들이 연속해서 4, 5일 정도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완벽한 저점을 논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기 단위를 끊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저는 뭐 고우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그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지금 시장이 좀 예상을 하는 것만큼 세계분기 연속 이제 흑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그 수주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글로벌적으로는 선박 발주가 좀 감소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선박 발주세가 감소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 이제 올해까지 선박 발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해양 같은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일단은 그 해양 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금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도 LNG 추진선이 되었던 아니면 아모니아 추진선, 다시 말하면 수소 추진선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육지에서도 우리가 기존에는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소를 많이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유럽에서 그린 텍스노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LNG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NG 그 복합 화력 발전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 자체도 이번에는 수주가 예전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크게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조선주가 발주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라고 했던 2008년도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주가 안 좋아서 주가가 못 간다, 실적이 부러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리스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조선 발주보다는 요즘 이제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시추공 있지 않습니까? 원유를 뽑아내는 시추공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3, 4년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석유가 3, 4년 뒤에도 될지 안 될지는 이게 미지수다 보니까 시추공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프렌트 부분의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상 프렌트라든지 아니면 석유를 뽑아내는 육상 프렌트는 보통 사업이 10년이거든요. 네. 그럼 한번 뽑아내면은 10년 동안 뽑아야 되는데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 뽑는다 그러면 2036년, 2040년까지 뽑았을 때 이게 석유가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물음표가 쳐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의 실적은 좋다라고 하더라도 프렌트 부분의 실적이 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시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뭐 8월 이후 가격 조정이 시작이 되면서 보유하신 투자자들이 그때 팔 걸 뭐 이라는 생각 지금 뭐 많이들 좀 하실 것 같은데 8월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15% 정도 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곽영훈 대표께서는 뭐 분기마다 매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좀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좀 좋을지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 뭐 진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7,820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8,050원입니다. 이 8,050원 어떤 가격에서 산출됐냐 하면은 최근 5일간의 공매도 추정가가 8,033원이거든요. 요 가격 위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선다면은 상당히 그 세력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8,050원이 안착되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짧게나마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고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 전략을 8,050원 기준에서 잡으시고요. 네. 이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더 사도 되는 포인트를 잡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8,050원이 좀 안착이 되는지 좀 시간을 좀 두고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태에서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합산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추가 매수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네. 8,050원에서 100원 정도 안착이 되는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8,050원이라는 가격과 또 수급이 좀 돌아서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 미포조선 보겠습니다. 뭐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도 가격의 조정폭이 다소 조금 큰 흐름인데 오늘은 0.6% 뭐 강보합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고 여기서도 역시 두 분의 사인은 지금 동일합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뭐 역시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주신 거겠죠?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스탑을 드린 이유는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대표님께서도 조선주를 장기적으로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거기에서는 일부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미포조선을 모으기보다는 차라리 HD 현대중공업이 됐던 HD 현대조선 한국조선해양을 모으는 게 좀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시장 안에서 조금 부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게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월등히 좀 높았는데 내용을 열어보면 그렇게 주가 흐름이 높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 경우에는 소형 이제 LPG 수송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주력적으로 만드는 회사죠. 근데 다른 회사하고 조금 다른 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조선주들이 수주가 좀 좋아서 좀 오르려고 했더니 M&A라든지 하는 부분의 이슈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지금 하나오션입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할 때 유럽에서 반대를 해서 이거 합병도 무산이 되고 막 이렇게 표류를 좀 하다가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이 결국에는 하나로 넘어가는 그 구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대미포조선만이 그 M&A에서 피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주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완전히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 만약에 조선주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현대미포조선보다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전에 현대미포조선을 최선호주로 만약에 놓으셨다면 이제는 전략을 한번 다시 짜보자라는 의미에서 스탑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대장주도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뭐 장기적인 투자는 환영을 하지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적과 수주 측면에서 혹시 연내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뭐 연내의 어떤 반전을 강하게 현대미포조선에서는 좀 찾아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대미포조선이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았을 때 이번 4분기 때가 좀 매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이 컨테이너 수주 잔량이 59척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 39척이 2022년도 3월까지 수주한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좀 해당 시기에 계약한 저성가 컨테이너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부로 잔량이 좀 없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 그 상반기 지나고 난 뒤에는 하반기 때 수익 자체가 또 개선이 되는 호선이 비중이 또 넓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때 주가가 좀 미진할 때 관심권에 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하고 그리고 HD 아까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또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좀 좋게 좀 봤는데요. 현대미포조선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볼 필요는 있지만은 조금 후순이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긴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의 그 장기 매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사인을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대미포조선이 작년에 강했기 때문에 뭐 5월부터 시작된 또 그 랠리에서 또 현대미포조선 담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손실이 좀 커지는 이 구간에서 사실
사실 현금을 확보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도 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혹시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좀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 세우실 때 가장 쉽게 세우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차트 그냥 길게 보면 대충은 답 나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예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가격이 일단 63,000원 선이 거의 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몇 차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고점 수준은 일단은 평균적으로는 한 96,000원 정도가 되고요. 상단이 한 117,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단 한 96,000원 정도로 일단 잡고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가가 지금 밀리기 시작하면 이전의 저점 수준이 62,000원, 지금은 74,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 유입 자체는 사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가 손실이 좀 나 계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일단은 좀 손실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약수익이라도 좀 만들어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볼까요? 대표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차 전지 생태계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이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늘 그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뭐 단기 노이즈로 보고 중장기도 성장 스토리를 믿으면서 좀 따라가도 좋은 구간일 거라고 보시는지 곽영훈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글쎄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질 만큼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뭐 반도체에 비해서 강하게 반등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좋게 실적이 나왔고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사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대표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하락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양극재 판매 가격 하락, 원 소재 판가 하락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리튬 가격의 어떤 하락 이런 부분들이 ASP 제품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락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역시 좀 하락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좀 의미 있는 좀 움직임이 탄산 리튬 쪽에서 좀 나왔거든요. 네. 이제 탄산 리튬 다음에 좀 전기에서 들어가면 수산화 리튬이잖아요. 이 탄산 리튬이 뭐 선물 그 가격이긴 한데요. 선물 계약 탄산 리튬 선물 계약이 상한가를 지난주 목요일 날 좀 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상승을 해서 톤당 뭐 16만 위안 이상 좀 기록한 모습이 나왔고 이 부분이 좀 그 강세가 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지난 9월 달부터 중국의 이 장시성 지역의 기업이 이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산을 시작했다라는 부분과 또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9월 탄산 리튬의 생산량이 뭐 전월 대비해서 19.9% 정도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7만 톤에서 이번 9월 달 3.7만 톤이었는데 네. 10월 달에 3.4만 톤으로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주 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됐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의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방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기대보다는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좀 크고 있습니다. 뭐 시장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 두 분의 또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사인을 지금 먼저 보니까 에코프로에 이제 강준혁 대표께서 스탑 사인을 주셨고 삼성 SDI는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이 나왔거든요.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 초반에는 80만 원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83만 5천 원 지켜내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에코프로 고 주신 이유. 네. 아무래도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자회사의 어떤 상장 이슈도 좀 있고요. 그 주가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만약에 이 조정 구간에서 개선이 되면 저는 막 반도체나 2차 전지주가 올라온다라고 이제 보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한 게 역시 이것도 긴 관점에서 보자는 입장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기술적으로 이제 과매도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제 관심권에 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충분히 봐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하죠. 부족하지만은 주가라는 게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는 좀 하방을 확보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빠질 만큼 빠졌고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그런 좀 뷰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좀 경계를 하신 이유도 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좀 내가 하락이 크다라고 하면 손실이 크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지금 로스컷을 해야 할지 이 부분까지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꼭 예전에 이제 우리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을 하는 게 에이블 CNC라든지 LG 생활건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화장품 분명히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잉그로우드 랩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존의 이제 대장주들은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오늘 한 0.24% 정도 일단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도 지금 그쪽으로 우리가 편성을 시키고 있는데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거의 한 달 안 돼서 9월 말에 한 가격이 한 9만 6천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15만 6천 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다는 거죠. 이게 자회사가 이제 전해질 부분에 들어가 있는 TCC 스틸의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가격이 이제 4만 8천 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7만 3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가 안 올랐는 거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안 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바닥 잡고 지금 가격권이 한 4만 8천에서 5만 7천 원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에코프로는 못 올랐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소외되고 다른 종목군들이 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에코프로는 일단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의 그런 뭐 성장성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색깔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대장주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자, 스탑 사인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 이어서 삼성 SD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위로 고개를 들었던 5일선에 역시나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2%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근데 뭐 매도의 기술에서 유일하게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일치했어요. 다 지금 고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 들어볼게요. 이제 이 종목만 오늘 고사인 주셨는데 삼성 SDI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사실은 삼성 SDI뿐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전에는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는 LFP 배터리가 굉장히 조금 시장에 핵심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 SDI가 여기에 대한 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얘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고사인을 드려봤습니다. 그 LFP 배터리에 있어서 그 마진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마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성장을 할 때 이게 네이버가 됐던 예전에 한메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성장은 했지만은 매출은 높았지만 이익은 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는 회사의 캐파를 늘리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 부분에 지금 수익성보다는 얼마나 시장 캐파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곽영문 대표께 이 전략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이 평단을 조금 낮춘다거나 아니면 뭐 신규 진입을 해본다거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 좀 기대치를 하회하지만 4분기 때부터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LG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트적 관점에서 전환된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공매도 추정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56만 5천 원입니다. 이 56만 5천 원이 만약에 안착이 되게 되면은 신규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56만 5천 원 안착되는지 확인하고 안착이 되고 수급이 유입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은 조금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휴전을 일시적이나마 좀 해서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로이터에서 전해진 속보를 보면 휴전이 아니라 좀 일시적인 개방 정도로 지금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 매도의 기술은 저희가 삼성중공업부터 삼성 SDI까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SHD가 8% 강세 보이면서 23,650원으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피에선 전반적으로 오늘 강했던 정유, 가스, 그리고 방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극동 유화, 국제유가가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정유주들 오늘 슈팅이 나왔었죠.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5% 추가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휴니드 보시면 이스라엘 방산업체에 장비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 부각되면서 오늘 11%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5% 강세 보이면서 6,7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DGI가 9%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먼저 들어가 있고요. 또 형지 INC, 섬유 의료 업종이죠. 9% 강세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케일럼도 9% 강세 보이면서 3,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이 2%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GS 글로벌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GS 자회사인 엘리먼트가 이스라엘의 모듈러 건축 자문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13%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2% 정도 밀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9.6%에 달하는 브롬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에 관련주들도 들썩였죠. 임팩 같은 경우가 15%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 1.4% 밀리면서 만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볼까요? 네, 미투젠이 4.8% 하락하고 있습니다. 1,31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코 바이오메드도 1.7% 약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음극 마찰 용접 단자를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AFW 2% 약세 보이면서 3,115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김병수 PB 제일기획, 강준혁 파트너 종근당, 곽영훈 대표 한미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힘든 비수기를 좀 지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광고 경기가 회복이 할 거고 이제는 쌀쌀하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두 가지 먼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경기도 좀 회복될 거고 고배당의 매력도 좀 짚어주셨는데 배당의 매력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비수기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반기에 광고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되고 내년에는 이제 파리올림픽까지도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북미 대형 광고주의 영입이 지속이 되고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켰던 이런 대형 광고주들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컨센서스
가이던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배당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말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고배당을 주던 종목들이 올해 당기 순이익이 조금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배당 쇼크 종목이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당기 순이익 그리고 주당 배당금 등 이런 스크리닝이 필요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요 선별을 하게 된다면은 고배당주에 선별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린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제일기획을 비롯해서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그 표에 보시다시피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6가지 종목들을 배당 리스크가 조금 적은 고배당 종목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요 관련된 리서치를 조금 살펴보신다면은 요 6가지 종목 중에서 제일기획도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당 쇼크의 스크리닝도 통과를 했고 배당 수익률과 당기 순이익의 증가 여부까지 함께 좀 나타내면서 지금 6%의 배당률을 지켜내고 있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오늘 종근당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네.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좀 시장을 좀 피하자라는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2시 좀 넘어가면서 시장 안에서 수익 오르던 종목은 폭락을 하고 내리던 종목도 오르고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를 좀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용수요라든지 하는 부분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종근당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종근당은 얼마나 좀 안정적인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9월 1일 날 이렇게 만기가 되는 그러한 제품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일 겁니다만은 시장에서 유명한 K캡의 매출 자체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 부분에 실적 성장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더톡스라고 하는 이 보톡스하고 보툴리움 톡신, 이 보톡스의 실적 자체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 들어서 휴젤의 움직임도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일단은 좋은 것 같고요. 큐시미아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의 종목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차트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음번에 일단 맥점이 되는 가격권이 일단 11만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목표는 11만 5천 원, 이탈 가격은 9만 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네네. 최근에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HBM 관련주들의 좀 주목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차세대 HBM의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HPSP라든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저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그 TSV, TC 본딩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보다도 AI 서버 외의 일반적인 범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많이 적용될 것이고요. 향후에 적용될 그라스 기판 역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 수혜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47,000원 이상만 지켜준다면은 보유 관점으로 보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7,000원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HBM의 시장 성장세와 함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7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소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IMT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18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으면서 20%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네요. 1.8% 상승하고 있고요. 4위는 카나리아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제약사와 오레고보맙의 판권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 오늘 장중 8%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아래꼬리 달면서 강보합으로 올라오면서 마감한 만큼 매수세 강합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위는 빅텍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에 빅텍, 휴니드, 퍼스텍 등의 방산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빅텍의 경우 오늘 장중 16%까지 올랐지만 이내 급락하면서 2% 약세로 마감하며 변동성이 꽤 컸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흥구석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정유주들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흥구석유의 힘이 눈에 띄는데요. 무려 6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에서 강한 힘 이어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방산주인 휴니드가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장비를 공급 중인 휴니드. 오늘 윗골이 달긴 했지만 11%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네, 그럼 특징주 3위 빅텍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방산업체로 중동 지정학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3시 이후 임시 휴전 소식에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3%대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남부 지역에 인도주의적 휴전은 없다라는 소식이 다시 나오면서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전략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전쟁 테마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3차 대전의 위기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위산업 이제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라든지 피아식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고 무인 대여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 추가로 관련해서 서울 아덱스 2023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아마 이스라엘 쪽 문제도 충분히 있지만 국내에서 방산 박람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빅텍을 비롯해서 이런 K 방산 세일즈 업체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에이스테크도 살펴보겠습니다. 5G, 6G 양자암호 통신망 확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정규장에서 외국인이 좀 쓸어 담으면서 20%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1.8% 정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방산 쪽에 지금 테마성으로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5G와 6G 쪽에서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에서 해킹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이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통신과 비롯해서 6G 시대에서 이제 통신만 전환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가 이번에 안테나 분해 국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가 빠져 있다가 방산 쪽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유동성을 좀 활용해서 테마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전략을 짜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대성에너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에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스주들의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날씨가 북반구가 이제 겨울이 오면은 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가스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제 유가에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배럴당 64달러 이상 올라서 150달러 선을 넘을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가스 쪽 그리고 정유 쪽 주가들이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관련해서 무력 충돌 외에도 북반구가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스 종목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 또 계절적인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관심은 유효
유효하다란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실리콘투도 볼까요? 지난 금요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4%대 급락을 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클리오 같은 화장품주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홀로 급락을 했어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 저렴한 화장품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중저가 화장품이 좀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실리콘투의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진단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호주 등 전 세계 한 150개국 이상에서 실리콘투를 활용해서 저가, 중저가 K 뷰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어지는 K 뷰티라든지 이때 중저가 쪽 상품을 선호하는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에 아시아 증시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모두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본토 보시면 상해지수 오늘 0.4% 하락하면서 3,100선을 회복하진 못했고요. 선전도 1.4%로 1% 넘게 빠졌습니다. 항생지수 마감을 앞두고 현재 하락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0.77% 밀립니다. 중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대1로 포럼입니다. 1대1로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실크로드 전략으로 외교 정책 중 하나인데요. 포럼 개막을 하루 남긴 가운데 중국이 달러 대신 위완화를 사용한 투자와 지원을 본격화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1대1로 백서를 보시면 중국이 20개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요. 위완화 청산 협정을 수립하는 등 위완화 거래를 확대해 왔는데 과연 내일 1대1로 포럼에서는 어떤 얘기 오고 갈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시죠. 오늘 독일 시황 보시면 현재 0.14%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알아봅니다. 오늘 깍크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02% 밀립니다. 잠시 뒤 유럽에서는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졌을지 아니면 조금은 나아졌을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